판사 구성뿐 아니라 판결 시기도 633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까지 1년 안에 모든 판결이 다 나와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과 외환 피고인은 감경이나 사면도 하지 못하게 제한하게 아주 촘촘하게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 제 질문은 이겁니다. 물론 조정 가능하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애초에 법안 발의안을 보면 민주당이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위헌 논란이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말보다는 애초에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633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감경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633 원칙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633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행의 선거법 재판의 633 제도도 저것도 위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내란 외환 피고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란 외환죄는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기도했던 형량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형량은 최고 형량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엄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형량을 유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적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왜 이것이 그 대통령의 어떤 사명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점 역시 추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의 재판을 하는 그 활동을 입법부가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질문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기현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아니, 김민석 총리, 대법원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안 해주셔서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저희가 패널분들로 여야 모두 법조인분들이 나오셨을 때도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상이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거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명확한 입장을 낸 부분이 있는데 윤재진 위원님, 결국에는 사실은 저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도 헌법재판소로 또 넘어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 군사법원만 허락을 합니다.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법원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요. 특정 누군가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판사들이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편향된 그리고 뒤틀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헌법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누구로부터 재판을 받을지 모르도록 무작위 배당까지 하는 건 역시 그런 헌법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헌법 소원을 하겠죠.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위헌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재판은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원 조직과 사법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인데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강성진 측 눈치를 보느라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했냐면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 윤 의원께서 피고인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역시 문 전 재판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김 전 대변인님, 사실은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던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었고, 이런 인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약간의 헌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문영배 전 재판관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앞장섰다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 8분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 이유를 아까 제가 신속성, 공정성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법원에서 나름의 그 좀 지난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 좀 나오긴 나왔죠. 헌법 그 형사 25부의 재판관 한 분을 추가 배정하고 예. 뭐 하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이제서야 그런 행동들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든지 현재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해야 된다. 그것도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빠른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법 신뢰를 붕괴하는 원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사법부가 어쨌든 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전 대변인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앞장섰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